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부터 이제 변호사 이제 여러분들 그 일순환 시작을 하기로 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간단히 다시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랑 하여튼 올해 어떻게든 무조건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첫 단추를 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랑 하여튼 잘 이번에 그래서 첫 순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잘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순환도 순차적으로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합격 점수도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그 강의 계획서 좀 잠깐 보고요. 이제 앞으로, 이번 지금 강의 종합반이죠.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강의 종합반이지만 강의형하고 관리반이랑 합쳐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서 일단은 지금 이제 일단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강의반 하고, 예, 강의반 하고, 그 다음에 관리반도 활용하고 두 가지를 지금 이렇게 합쳐서 처음으로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데, 그래서 일단 강의반부터요. 이제 강의반부터 해서 지금 이제 암기장 이제 대부분 학원에서 시작하는 암기장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관리반 형태로 하는 것은 이제 매일 시험이죠. 매일 시험. 시험하고 여러분들 이제 시간 강제인데,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합격 시간 확보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강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학원이랑 운영해서 그렇게 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암기장 강의가 지금 4타임 한 4시간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타임에 50분에서 10분 쉬고 그렇게 해가지고 4타임 했는데, 지금 15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 암기장 이거 민법을 다기가 지금 절대적으로 시간량이 부족해서 조금 지나면 1시간 정도 더 보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안 그렇게 할 건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매일 시험은 지금 암기장 때는 이제 선택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순환 때는 그 순차적으로 이제 사례형을 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끝나면 바로 기록형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한 파트만이라도 어느 한 파트도 좀 부족함이 없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다른 학원에서 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그 다음에 그 해당 파트에서 출제 가능한 선택형, 출제 가능한 사례형, 출제 가능한 기록형은 어쨌든 다 시험 봐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겨울 정도로 눈에 익을 정도로 시험을 다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그저 암기장과 그 다음에 이제 선택형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장 4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그래서 그걸 좀 빠른 속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택형은 지금 그 민법 500제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오늘 다 동강 열어드릴 건데, 집에서, 관리반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해당 진도만큼요. 하루에 보통 한 30페이지, 이제 암기장으로 한 30페이지 정도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해당 파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동강 들어서, 강의를 꼭 들을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매일 이제 그 해당 진도만큼 시험 문제를 한 20문제 내외죠. 그 해당 파트에 20문제, 20문제 정도 시험을 볼 예정이에요. 그렇게 하고 선택형부터 제가 여러분들 개별 상담을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이번 주에 하여튼 다음 주까지 해서 하여튼 여러분들 그 선택형도 어느 정도 상담을 해서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좀 파악하고 단점이 있으면 좀 보완하고 해서 이것도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택형은 선택형은 대부분 혼자 공부하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혼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일일이 물어보고 해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의외로 약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 지금 15회잖아요. 15회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이거 잘하면 나머지는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지금 여러분들 바로 이제 이번 시작이니까 좀 긴장감을 갖고 초집중해서 해가지고 이거만 잘 마무리하면은, 예, 그렇게 마무리하면 사례형 기록형도 여러분들이 그 비슷한 유형으로 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바로 사례형에서 시험을 보면요, 그 실력이 지금 여러분들 1월에 시험 끝나고 지금까지
지금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시험 본 보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요거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민법 또는 민소상법 실력을 확실하게 다져놓고, 그 다음에 그 7월에 사례형도 출제 가능한 건 거의 뭐 법전형 문제 최근까지 다 해가지고 시험을 볼 거예요. 이것도. 그래가지고 마찬가지 기록형도 그렇고 할 거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또 마찬가지로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자주 접촉을 해서 개별 상담을 해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부분을 계속 보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여튼 3단계,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안기장 선택형 끝나고, 그 다음에 7월, 8월 사례형, 그 다음에 9월쯤이 될 거예요. 기록형. 그래서 기록형도 아마 처음으로 그런 걸 시도하는 것 같아요. 기록형도 이번에는 강의 한 반 하고, 그 다음에 매일 175점짜리 시험을 보는 거에서 하여튼 개별 첨삭을 해서 어떻게든 기록형에서는 100점 이상, 175점에서 이상을 맞고, 사례형에서도 일문 기준으로 100점 이상을 맞고, 요 두 개만 100점 이상 맞아도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좀 굉장히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법에서 그렇게 목표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본 대로요.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첫날부터 하겠지만 안기장하고 선택형 이렇게 강의 듣고 집에 이제 혼자 공부할 때요.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고 모자랄 거예요. 부족하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뭐 힘들어서 뭐 졸려서 못했다 이런 건 다 핑계고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그것도 혼자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제가 다 확인할 거예요. 좀 동강 들어서 빨리빨리 스킵해서 좀 이렇게 공부하라 그러면 혼자 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년에 관리반 하면. 그래서 관리반 혼자 공부하고 뭐 선택형 뭐 대충 맞추면 되지. 이렇게 하면은 실력이 안 늘어요. 그게. 실력이 안 느니까는 어떻게든 강의를 들어서 빨리 뭐 1.5배속이든 2배속이든 강의를 들어서 실력을 좀 쌓아놓고, 그 다음에 시험도 철저하게 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매일매일 선택형 마지막까지 하루에 20문제면 여러분들은 15회면 한 300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동강 들어서 실력을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간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택형 500제가 작년에는 개정판이 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개정판을 이제 작업은 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출간이 안 돼서 요 책까지 공부하시고요. 매일같이 여기 해당 진도 부분에서 거기 추록 형태로 거기에 지금 보면요. 이게 2023년도, 2022년도까지는 보충이 됐거든요. 법전에 변화 기출이. 근데 2023년도부터 누락이 돼가지고 여기 들어간 게 2023년도 법전에 5, 6, 8하고 23년 본시험, 올해 24년 본시험 요렇게 그 문제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추록으로 매일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최근 최근 판례들이요. 그러니까는 올해 한 3월까지 판례들은 이렇게 맨 뒷장 보면은 거기 판례 정지문이라고 12번이에요.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채판 해가지고 요걸로 간단하게 일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채판까지도 요번에 그러니까 올해 한 3, 4월까지 채판까지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나중에 거기 사례형 때 가면요. 이제 7월에 7월에 이제 채판 특강을 따로 종합반 커리큘럼에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해도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해도 막 10회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그거를 2, 3개는 막 이렇게 두껍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또 금방 다 까먹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조금씩 나가니까는 그 맨 뒤에 보면 그게, 지금은 오늘 1회라서 적은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은 부분 있잖아요. 뭐 채권자 취소라든지 뭐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때 중요한 건 제가 설명드리고 해서 요거까지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욕심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기장 선택형 채판까지도 하고, 그래서 이때 할 때는 좀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채판 7월 강의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오히려 더 집중을 사례형으로 해야 되거든요. 사례형을 진짜 여러분들이 제일 제가 개별 개별 상담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 사례형 때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해놓고 그걸로 사례형을 진짜 진하게 써보고 진짜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만 사례형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합격하는데 상당히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놓치면은 또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또 사례형이 되면 기록형은 좀 쉽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요령이라든지 그런 건 그때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종합반은 운영이 될 거라고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해서 민사, 형사, 공법 이렇게 한 3수는 돌아가고, 그럼 이제 11월쯤 되면 이제 최종 정리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제가 강조하겠지만 선택형 공부를 하면서 암기장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암기장 강의 따로 듣고 선택형 강의 들으면서 틀린 부분이라든지 좀 미진한 부분은 암기장에다 흡수를 시키는 작업을 해서 요거를 이래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례형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요. 그 해당 부분에 가서 목차라도 제가 막 써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기장 몇 페이지에 판례가 있다. 그럼 거기다가 사례 목차를 써가지고, 목차만이라도 키워드 한두 단어라든지 그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단권하는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기록형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럼 벌써 2회독, 3회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종 정리 때는 저렇게 암기장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다시 한번 빠르게 일독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소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찍어서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올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24년도 이제 680 법전입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요때쯤 가서 다 흡수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충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짐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정리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도, 기회가 되면은 그 암기장 가지고 공부하고, 저기 빠진 부분, 좀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선택형이라든지 사례형 같은 거를 계속 보충을 해서 여러분들이 본시험 보러 갈 때는 좀 이렇게 좀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합격선까지는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여러분 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죠. 그죠? 열심히 해가지고 하루에 어저께 설명회 할 때도 그랬지만, 이제 지금 보통 4시간 강의를 듣잖아요. 물론 동강 듣는 것도 또 한 4시간 되겠죠. 근데 실강을 기준으로 해서 4시간 하고, 그 다음에 실강으로 4시간 하고, 혼자, 그러니까 어차피 동영상 강의는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8시간 이렇게요. 그래서 합쳐서 12시간인데 어렵다,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년에 합격을 위해서는 꼭 지킬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붙는 게 낫지. 그래서 저 4시간 강의 들었다 힘들어서 한 2시간 혼자 하고 이렇게 하면요, 또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그러면 지금 오후에 강의를 하니까 이제 그 강의 끝나고 저녁 때 한 4시간 확보하려고 해보고, 그죠? 12시까지 뭐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오전에 한 3, 4시간 확보하고, 그러면은 딱 이렇게 12시간 근처를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좀 힘들다 하더라도 계속 누적이 되면, 그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잠자는 시간 한 타임 빼면은 세 타임을, 그죠? 4시간씩 돌린다. 이렇게 하면 딱 맞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개별 상담을 제가 계속, 이번 주부터 이제 정리가 되면, 지금 아직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종합반하고 관리반하고 정리되면은 바로 상담을 하기로 하고요. 그 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요거는 제 아이디, 메일이고 요거는 전화번호니까 톡이라든지 그런 걸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본 대로 월토하고, 그 다음에 4시간, 그러니까 50분 하고, 10분 쉬고 하는 걸로 좀 짧게 잘라서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게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명했지만, 암기장이 주교재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무기교재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이거를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 전날은 이거 가지고, 그죠? 결국 민법 암기장 가지고 시험 전날 전범위를 이래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무지하게 강조를 하는데, 이거만 되면은, 일독이 되면은 거의 붙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목표는 그 내년 1월 또 한 10일쯤 근처 되겠죠. 시험 전날 전범위를 일독. 요게 목표예요. 마지막 목표. 그래서 저 암기장을 얼마큼 내가 손때가 묻었냐. 3회독, 4회독, 5회독 해서 막 해서 하루에 다 볼 수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시험 전날 한 5, 6시간 만에 다 본다. 뭐 그렇게 되면 뭐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최종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500제는
지금 추록 나가니까는 여러분들이 빨리 풀고 저 추록까지 보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요게 이거예요. 개정판 추록. 여기 매일 그 해당 파트 나갈 거니까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 10문제 정도 뭐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노트는 이제 이거는 강의 자료인데요. 강의인데 이제 여러분 이제 지금 매년 보면은 그 기본 강의 때는 노트를 많이 활용하는데 지금 이제 암기장 강의할 때는 노트 활용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거 필요한 거 빼고는 바로 책으로 다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암기장 위주로 이것만 해독이 좀 많이 되게끔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런 다음에 그래서 암기장은 이제 강의 시작하고 지금 좀 이따 시작하고요. 이 강의 듣고 그다음에 매일 선택형 시험을 꼭 보고요. 그다음에 시험은 공개를 할 테니까 성적은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적을 보고 서로 먼저 하여튼 여러분들 경쟁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한 15에서 20문제 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강의 지금 전체적인 거는 그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 강의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 지금 요 정도 그 다음에 예,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진도표인데 진도표는 뭐 여러분들 1등의 기준이니까 그때 이거 왔다 갔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 예, 그럼 됐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전체 저 준비는 된 것 같고 그래서 저기 책으로 갑시다. 이제 책으로 이제 암기장으로 예, 그럼 암기장에 보면 맨 처음에 머리말 나오죠. 그래서 올해 또 마찬가지로 개정판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13회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시험을 보셨을 텐데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간단히 그 민법만 기준으로요. 사례 기출문제를 보면은 예, 그래서 맨 처음에 불완전 이행 문제, 그 다음에 복이행 보조자, 뭐 도급 문제 669 이런 거 나왔었고 두 번째 사용자 책임 그 다음에 무권리자 등기 뭐 등기부 시효치도 이것도 많이 찍었던 문제인데 어쨌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처음에 증여 같은 것도 처음 나왔죠. 한 번도 안 이런 건 공부도 잘 안 하는데 이런 게 불이타죠.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조문 베끼고 대충 해야 되겠죠. 저런 것까지 공부 잘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 출산경 요건 1차 선택형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친상법에서도 한번 오랜만에 나왔죠. 오랜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임차권 양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맨날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상계 문제 아주 거의 정형화된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8번이 드디어 뭐 폐기물 제거 청구 나온다는데 드디어 나왔고요. 그래서 제척기간 소멸시효 경합 이런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점의에서 본건에서는 이거는 무지하게 많이 찍었잖아요. 최근 뭐 재판도 나왔고, 이렇게 민법, 민소법 다 중요하다. 막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좀, 올해 시험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주 전형적으로 많이 찍히는 문제, 그게 한 70% 이상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가 좀 이렇게 많이 공부 안 하는 데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매년 어느 시험도 똑같이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야 될 게 이거예요.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으로 해가지고 잘 출제되는 부분, 그죠? 여기서 실력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잘 모르는 거는 대부분 잘 못 써요, 시험을. 근데 여기 그 70% 차지하는 중요한 것들, 그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점유에서 본권에서도 이건 누구나 다 잘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좀 더 정치하고 정확하게 사례풀이 구조에 맞춰 탁탁 쓰는 사람은 점수가 아무래도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자기는 그냥 판례는 썼는데 자기 맞았다는 개념하고요. 나는 결론을 맞았다 이거 하고 정확하게 사례풀이 구조로 딱딱 그 논점 맞춰서 한 그 판례를 딱 이렇게 3가지 정도에서 정확하게 서술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거는 점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정확하게 쓰면은 지금 15점 만점에 뭐 12, 3점을 맞는 거하고 이렇게는 자기는 썼는데 뭐 5점 맞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요거 이제 사례 가서 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좀 지금부터라도 좀 정확하게 공부하고 빠짐없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좀 딱 부러지게요. 이렇게 1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딱 돼야지 이런 거를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대충 결론 쓰고 판례 쓰잖아요. 그럼 거의 못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그 50%가 거의 넘는 걸 못 봤어요. 이렇게 쓰면은. 그러니까는 100점 만점으로 치면 이게 잘 안 되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선택형 공부할 때가 좀 정확하게 공부할 게 많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민법 이론하고 정확하게 판례들 정확하게 대입시켜가지고 그런 시간을 이번에 갖고 그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사례를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은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해서 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그 판례를 반영했는데요. 작년이 아마 최다 판례가 나온 것 같아요. 최다 판례. 그 판례가 이제 판시된 것들이 제가 보기엔 여기 지금 이번에 흡수된 것도 몇 개 됐냐. 그 뒤에 보면요. 거기 가능한 거 쭉 써놨거든요. 거기 다음 페이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그나마 거기서도 걸러내고 한 건데 예, 그러면 몇 개야? 예, 90개 되죠. 90개.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빨리 붙어야지. 요새 판례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예, 이게 92개. 그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많이 걸러낸 거예요. 요건 약간 지엽적이다. 빼자 해서 이건 나올 것 같다. 지금 요번 안기장에 개정 안기장에 들어간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공부할 게 많아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런 데서 또 이렇게 새롭게 들어간 것들에서 처음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매년 하여튼 판례는 민법도 그렇고 민소법도 그렇고 상법도 많이 나와요. 판례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다시는 공부 안 한다 생각을 해가지고 올해 하고 끝낸다 이 각오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하나 뭐 안 중요한 게 없을 정도로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매일매일 하는 걸로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오늘 파트는 거의 중요한 판례가 없는데 그래서 좀 워밍업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은 넘어가서 이제 그 머릿말은 이제 다 이제 올해 머릿말은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매년 거기 아마 쭉 매년마다 이렇게 추가되는 판례들을 여기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암기장이 자꾸 두꺼워져요. 그래가지고 그건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안 넣는 것보다는 넣어서 이런 데 공부 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예 그래서 민법 총칙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예 여기서 민법 총칙부터 예,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이렇게. 그리고 하고, 또 이제, 여러분, 노트는 많이 활용을 안 할 건다 그랬지만, 오늘은 첫날이니까 간단하게만 확인해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민법 노트도 1페이지. 에서 보면,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민법 뭐 많이 공부해 봤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첫날부터 민총을 하죠, 민총. 그래서 민총은 당사자 파트, 목적, 의사표시, 대리, 조건, 기한, 소멸시효 이렇게 6개 군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물권, 그 다음에 발생, 범위, 그 다음에 목적, 효력, 변동, 소멸, 채권법도 발목, 효변소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친족상속법이요. 그래 친족상속법도 올해 기출문제, 작년 기출문제 보면은 그냥 어려운 판례들이 여긴 특히 유류분, 상속 이쪽에 판례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올해도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근데 좀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이렇게 되는데 막 세네 문제, 다섯 문제까지 막 출제되니까 이거는요. 근데 친상은 요번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 그 여름방학 때 특강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진하게 할 거예요. 이것도 여름방학 때. 예, 그래서 친상만 사례하고 선택형하고 따로 해가지고 판례하고요.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버리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 집행법이요. 집행법도 전부명령, 추심명령, 가압류, 가처분, 뭐 배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게 안 나오냐 하면 매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전부명령, 추심명령, 가압류, 가처분. 그래서 그것도 요때 이제 같이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건 나올 때마다
교과서에 나오는 건 나올 때마다 하는 거고, 종합적으로는 따로 친상법이랑 같이 해서 요거는 해서 여기서는 틀리는 일이 없도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목표는 거기 민총하고 물권법, 채권법 요 파트를 여러분 집중적으로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예, 그런 다음에 몇 페이지 좀 넘어가세요. 이제 저기 사례 5페이지쯤 가보세요. 5페이지쯤. 예, 5페이지쯤 가보면 이제 그 전체 사례풀이 구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해서 계속 하게 될 텐데 우리 민사법은 이렇게 주장과 항변, 그러니까 원고 피고로 돼 있잖아요. 그죠? 원고하고 피고.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가 민법도 그렇고 민소법도 그렇고 상법도 그렇고 그래 원고가 청구를 하는 걸로 그죠? 뭘 청구를 하고 그죠? 분쟁이 있고 청구를 한다. 그럼 피고가 방어를 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고는 저기 본 대로 권리 근거 규정 그죠? 청구권이죠. 권리 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 주장 증명하고 그다음에 피고는 여기서 본 대로 반대 규정 항변 사유죠. 항변 규정 주장 증명하고 이거 아마 민법 민사소법 같은 거 하면서 지겨울 정도로 이거 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본 대로 원고는 이제 지금부터 채권적 청구권에 관련된 거 그죠? 그래서 약정 채권 15개, 법정 채권, 사무가일 부당해도 불법행위, 그다음에 이제 지금 채총, 체불 최대 채치, 연대 보증, 양도 인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물권법에서도 물권적 청구권에 관련된 것들 그죠? 점소용단, 점유소유, 용익담보, 그다음에 친상집행법은 그 절대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피고가 방어하는 거는 민총, 이제 오늘부터 하는 게 민총이란 말이에요. 그죠? 민총은 소송법적으로 하면 거대한 항변 사유, 그러니까 방어 방법이란 말이에요. 항변 사유.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죠? 우리 민소법에서는 장애, 멸각, 저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민총이 거대한 항변 사유라는 것 해가지고 정리를 해둘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는 게 이제 신의 측하고 당사자 파트일 거예요. 오늘 하는 부분이. 그래서 신의 측,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이런 파트 하고 그 다음에 목적, 확가적사, 확정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 107, 108, 109 비통착사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대리, 조건기한, 소멸시효 요게 전부 다 항변으로 들어가죠. 그 사례를 풀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여러분들 위치만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채권 총칙 파트에서 항변으로 나오는 게 채권 소멸사유, 변제, 상계 이런 것들이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채권 강론은 동의항, 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물권법에서는 213조 단서의 점유의 권리 항변 이게 제일 많고요. 그죠? 여기에 여기 하고 그다음에 실체관계 부합 항변 이런 것들이 많고 여기 다 법정 이상의 유치권 이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큰 틀을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첫 시간에 얘기하는데 책상 머리에다 딱 붙여놓고 내가 어디 하는지를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지만 우리가 이제 그 항변 파트부터 하잖아요. 그죠? 여기 하지만 이렇게 해서 어디 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그럼 이게 민법도 도움이 되고 민소법도 아주 도움이 돼요. 이렇게 권리 근거 규정, 항변 규정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예,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6페이지를 가보세요. 6페이지.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민총 들어가잖아요. 민총. 그래서 먼저 이거 무효 맨 첫 시간에 이걸 많이 하는데요. 민총에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민법 충치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데 신의칙 할 것이고 민법 그러니까 민법 1조가 이제 법에 연원해 가지고 이제 1조 법원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가볍게 보게 되면 항변 본류가 이제 신의칙부터죠. 신의칙 당사자는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고 그죠? 거기는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권리 능력이 없으면 무효.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 그 다음에 행위 능력 없으면 취소. 이렇게 취소.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무효 취소의 사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 파트. 그래서 목적 파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목적 파트가 뭐냐 그러면 목적물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 채무자 행위가 있죠. 그래가지고 매매로 하면은 매매 대금 주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런 채권, 채무 행위. 그죠? 그 행위가 확가적사,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이래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여기가 많이 없다. 여기서 4가지가 없다. 그럼 이것도 무효죠, 무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그죠? 의사표시.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진의하고 통정의 표시는 무효 사유고, 그죠? 그 다음에 109, 110 착오. 그러니까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 사유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요. 이제 민총은 오늘 처음 이게 하는 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 말이 나올 거니까 지금 미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통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본 대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잘라서, 여 위에 무효사유들이요. 그러니까 해서 권리능력 없고, 의사능력 없고, 행위능력 없다. 그 다음에 비통착사 없다. 확가적사가 없다. 그러면 이 6개가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6개. 그래서 지금부터 외워놓으세요.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6개는 표현대로 절대적으로 무효니까 유효가 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도 성립 안 되고 무효행위 추인도 안 되고 선의자도 보호 못 받아요. 그래서 선의자를 보호 못 받으니까 선의자한테 당사자들은 대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절대적 무효 6개, 그죠? 권리능력, 의사능력, 확가적사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여기 비진이 의사표시, 통정을 표시, 비진이 통정. 요거는 상대적 무효, 여기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2개예요, 2개. 그죠? 이렇게. 비진이 통정을 표시.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 중에.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무효고 누구한테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현대리도 성립되고 추인도 되고 선의자도 보호받아요. 그래서 선의 제3자한테 대항 못한다. 이게 107조 2항, 108조 2항. 대표적인 게 108조 2항이잖아요. 그죠?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3개가 논의의 실익이 있고 요거만 알면은 선택형 같은 거 풀 때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도 풀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요거만 가지고도. 일단 이렇게 확실히 정리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차고는 4개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행위 능력 없다.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 4개. 그래서 차고 이거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중에 보겠지만 근데 여기서 뭐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이런 말은 안 써요. 그러니까 일단은 취소 사유가 있다는 거 기억해두고 4개. 차고,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사유 중에 또 이제 무권 대리요. 약간 대리에서 무권 대리로 무효다. 이건 유동적 무효라는 거 여러분 대충 알죠? 그래서 무권 대리 무효는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가 3개가 있어요. 3개. 그래서 3개에서 무권 대리 무효, 무권리자 처분행위,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없는 매매 요 3개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3개. 이건 유동적 무효. 그러면은 여기 8개는 뭐냐면 8개는 확정적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 이 차이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총 무효 사유가 11개 있죠. 무효 사유가 11개. 이거부터 지금 민총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는 책 안에 내용에서 이거는 절대적 무효, 뭐 이런 무효 자꾸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첫 시간에 확실하게 요거 좀 암기 좀 해두고 들어가면은 민총이 훨씬 쉬워져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유동적 무효는 추인이나 추인 거절 있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인데 얘네들 6개는 처음부터 의사표시 하는 순간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했을 때. 얘는 처음에는 무효가 아니다가 나중에 가서 그죠?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유동적 무효 3개, 확정적 무효 8개, 확정적 무효 안에 절대적 무효 6개, 상대적 무효 2개. 이렇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걸 확실히 외울 수 있도록요. 그래서 요거 무효사 외우는 게 첫 시간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인총할 때마다 이게 많이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조건기한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죠. 개념만 알면 되는 거고 조건기한은. 그 다음에 민총에서 제일 아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소멸시효일 거예요. 소멸시효. 그죠? 소멸시효. 그래서 소멸시효가 사례형도 그렇고 기록형도 그렇고 그죠? 선택형도 그렇고 이건 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별론점으로 치면 소멸시효. 그죠? 소멸시효인데 여기서 본 대로 그거는 논외로 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항변 구조로 짜면은 이렇게 무효하고 취소만 짜면은요. 전체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걸 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보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들어가면요. 이제 첫째 1조 민법 1조 부터 그죠? 1조, 2조 신의칙, 3조 권리능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조 민법 법률. 그래서 법률은 그 1조 보면은 법률에 의하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 가지고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이제 관습법부터요. 첫 시간에 이제 관습법에. 그러면 그나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관습법이다. 이렇게. 예, 그래서 관습법, 법률하고 조리 같은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여러분들이 전체 이제 개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바로 책 정리로 가겠어요. 이제 지금부터 될 수 있으면 이제 노트보다도 여러분들이 책을 정리해야 되니까 책 정리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어요. 관습법.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민법 1조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관습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성문법, 관습법, 그 다음에 조리.
근데 그 중에서 선택형이든 뭐 사례형이든 시험 나올 수 있는 건 관습법이죠. 관습법. 예, 그래서 관습법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관습법.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관습법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제 두 문자 따는 것도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따놨으니까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두 문자를 많이 활용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도 사례풀이 구조가 있고 민소법, 상법도 보면요. 이 두 문자를 따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차피 그냥 외워도 통으로 외워야 되는 거니까 좀 더 빨리 외우고 그다음에 암기가 오래될 수 있도록 두 문자 따는 거는 다 따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민법도 그렇지만 특히 민소법 같은 거 더 많죠.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강의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잘 안 왔다 하더라도 그게 기억나는 게 본 시험 같을 때까지는 뭐 한 4회독 5회독을 하잖아요. 그때는 거의 다 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두 문자 따 있는 거는 될 수 있으면 두 문자로 해서 연습을 하고 암기를 해서 그걸로 답안지도 쓰고 선택형도 맞추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관습법이다. 관습법이라는 것은 지금 본 대로요. 그죠? 관법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관행이 존재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 관행이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법적 승인이나 법적 확신을 취득하고 그것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합치하고 이렇게 보통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관습법 민사에 대해서 법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법적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그래서 관습법은 쉽게 말해서 판례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판례. 그죠? 뭐 성문법이 없고 판례가 인정하면 거의 관습법이 되잖아요. 그게. 그죠? 그래서 관습법은 판례법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법은,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제 법은 이제 직권조사 사항이다. 당사자 주장 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민사소법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그죠? 법률, 법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 반대가 항변사항이잖아요. 그죠? 항변사항은 당사자 주장해야지만 고려할 수 있는 건데, 이 직권조사사항은 주장 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성문법과 관습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충적 효력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성문법이 있어야지만, 성문법이 있으면 관습법이 적용 안 되고, 없어야지만 관습법이 적용된다. 이 정도. 근데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관습법이 아직 처음에 뭐 많이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초로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관습법의 의, 요건, 효과 이렇게 간단히 체크해놓고 거기서 그나마 시험에 좀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여기 효력상실에서 나오죠. 효력상실. 판례가 있는 것도 여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한다. 그래서 그러면 관습법이 효력상실 여부. 그렇게 되면은 일단 요게 효력상실 여부에 대해서 효력상실 여기 요건이라고 생각하고요. 효력상실 요건. 이게 관습법의 요건에 대해서 효력상실 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에 대해서 그죠? 법적 확신이 있었던 관행, 관습법에 대해서 첫째 법적 확신이 그죠? 관법헌인데 법적 확신이 약화되거나 소멸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해야 돼요. 전체 법질서에 반한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효력이 상실되죠. 그래서 위에 요건 이렇게 두 가지. 법적 확신하고 이거 두 가지가 이제 탈락이죠. 법적 확신이 약화되거나 소멸되고 헌법 최상위 규범을 전체로 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효력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헌법 최상위 규범을 헌법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데 헌법상 어떤 법리에 반하나 그게 이제 여러분들 선택형이나 사례형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좀 이따 보겠지만 이 판례가 여기 한 3개가 있어요. 이렇게 효력상실 판례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헌법상 어떤 법률이 위반하느냐. 그래서 좀 이따 보면 종중 구성원 같은 게 시험에 나오는데 요거 이제 좀 이따 보겠죠. 양성평등의 원칙. 그죠? 그러니까 종중 구성원은 성년, 남자, 여자를 구성이 된다. 이렇게 판례가 변경됐거든요. 왜 그러냐? 종래 관습법에서는 성년 남자만 구성원이라는 게 종래 관습법이었는데 판례가 변경돼서 종래 관습법 효력이 상실됐다. 왜냐면 헌법상 양성평등에 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키워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암기장 정리하면서 키워드도 굉장히 정리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사례에서 옮겨놓을 거는 거의 키워드 위주로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암기장도 대폭 줄여놨지만 더 줄여놔야죠. 여러분들. 더 줄이고 해서 마지막 날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전 범위를 다 본다. 그래서 항상 목표를 내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항상 목표를 나는 요 정도 써야지. 그렇게 하고 요 정도 요 키워드는 뭐고 난 이렇게 준비해야지. 요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책을 읽어야 돼요. 알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법적 확신이 약화되거나 소멸되고 헌법 최상위 규범은 반하는데
양성평등 등에 반한다. 그 법리를 잘 체크하라.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효력 상실의 그 이제 소급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원래 우리 법은 소급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소급표가 있으면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당사의 신뢰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급표를 부정한다. 그래서 소급표를 부정하는 게 원칙인데 그 당해 사건의 한도 내에서만 그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 문제가 된 사건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성년 여성들이 종중 땅에 대해서 보상금 청구한 건데 그게 소급표가 있으면 보상금 청구를 못 하니까 당해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권리 구제로 해서 소급표를 인정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원칙 예외로 이것도 간단하게 준비를 해놓고요. 이거 크게 중요한 논점은 아니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효력이 상실됐을 때, 그 다음 보충되는 거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 1조가 성문법, 그 다음에 뭐예요? 관습법. 그게 없으면 조리잖아요. 결국은 조리에서 보충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성년, 그래서 종종 구성원은 종래 성년 남자만이었는데, 판례가 있죠. 종중 구성원은 성년 남여로 여가 하나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 조리에 의해서 보충한다는 거. 이렇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성년 여성들의 보상금 지급인데 이제 이거는 사례 가서 해야 돼요. 사례는 6의 사례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종중 땅이 있는데 국가로부터 수용이 됐어요. 수용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땅의 소유권을 국가가 갖고 이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이 보상금을 종중 구성원한테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중 구성원은 성년 남자만이니까 성년 남자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성년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죠. 우리도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성년 여성들도 종중 구성원에 해당된다. 그렇게 해서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는 그런 거죠.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건 나중에 이제 사례로 하는데 지금은 간단히 체크만 해서 선택형 맞출 수 있을 정도만 해둘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종중재산은 총유다. 종중재산은 비법인 사단이죠. 여러분들 그거는 기억나죠? 비법인 사단. 비법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비법인 사단이다.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의 재산관계는 이렇게 총유고, 그죠? 총유. 그 다음에 총유물에 대해서 총유물인 종중 토지 소용 보상금. 이게 종중 소유권이잖아요. 종중 소유 재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배를 하는 것은 서로 나눠 갖는 거니까 처분행위고, 처분행위니까는 이거는 여기 267조, 이건 나중에 하겠지만 267조에서 총유물의 처분행위는 종중의 결의를 요해요. 종중의 결의. 그래서 종중의 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그죠? 이걸 요한다.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따라서 그 결의가 없으면요. 결의가 없으면 이거는 저기 아까 본 대로 결의가 없으면 이건 절대적 무효가 돼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그래서 이거는 그 267조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까 처음 나온 거지만 연습해 보면 이게 이제 강행법규예요. 강행규정. 그러니까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아까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적법을 위반하는 거에 돼요. 위에 6개 주 중에. 그래서 강행규정을 위반하니까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는 종원이 종중에 대해서 무효니까 청구를 할 수가 없겠죠. 직접 분배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종중 가서 하는데 이게 이제 사례도 나오고 이제 아까 본 대로 선택형도 나오고 하는 쟁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를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래서 지금은 아직 총유를 안 했으니까 이 정도로만 체크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앞으로 계속 정리하겠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관습법이다. 가장 중요한 게 관습법의 효력 상실인데 효력 상실에 관련된 걸 정확히 정리해 두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쟁점이 다음 페이지 보면요. 거기에 대한 판례들. 여기는 이제 선택형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효력 상실이 인정한 판례가 3개예요. 3개. 판례는 좀 파란색으로 쓸게요. 판례.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판례는 어떻게 써야 된다, 무슨 색깔 여러분들이 정하되, 저는 파란색으로 여러분들한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총 3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속회복 청구권, 그러니까 선택형은 여기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속회복, 그 다음에 종중 구성원, 제사 주제자, 이렇게요. 그래서 상속회복 청구권 판례, 상속회복 청구권도 그 옛날에 재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이었어요. 근데 상속회복 청구권이 그냥 관습법으로 옛날에 존재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 판례에서 그래서 지금은 상속회복 청구권이 999조가 안날로부터 3년, 침해 시부터 10년 하면 소멸되는데 이때는 지금 외우는 건 아니고요. 안때로부터 6년이고 상속 개시부터 20년 옛날 이게 관습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멸한다는 관습법은 아까 말한 헌법에 무슨 법 위반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헌법상 재산권 보호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효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런 데 주안점을 둬야 돼요. 헌법상 재산권 보호. 이렇게 이거를 키워드로 해서 딱 체크해 놓고요. 그래서 효력이 상실돼서 이제는 이거는 입법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는 민법 999조에서 입법적으로 이건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입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종중 구성원. 아까 본 대로요. 종중 구성원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종래관습법은 아까 양성평등이라고 그랬죠. 요거를 반해서 효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그래서 효력을 상실했다. 여기서 요것도 양성평등 원칙. 이게 키워드죠. 이렇게.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제사주제자. 제사주제자가 협의와 무관하게 적장자가 우선적으로 제사를 승계한다는 이거요. 이거는 개인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헌법상 원칙, 그죠? 거기에 반한다. 이렇게. 이런 것들만 잘 체크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효력이 상실됐고, 이 제사주제자는 판례가 한 번 더 변경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판례 변경은 저 뒤에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할 테니까, 판례가 지금 2번이나 변경됐어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협의하는 어떡하고 이렇게 해서, 그 변경된 거는 아마 선택형 풀면서 나올 거예요. 예, 최근에. 어쨌든, 그래서 효력상실이 인정한 판례. 그래가지고 관습법의 효력상실이 3개예요. 상속회복, 종중구성원, 제사주제자. 그래서 키워드만 3개로 외운다. 그죠? 재산권, 양성평등, 개인의 존엄과 평등. 이렇게 해서 지금은 다 소멸됐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종중구성원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도 얘가 제일 중요하고 지금 아까 말했죠. 그 종중구성원은 누구다? 성년 남녀되고 여기는 조리에 의해서 보충이 됐죠. 조리에 의해서. 여기는 성문법이 입법이 됐고 이 정도만 좀 체크합시다. 그래가지고 1교시는 전체 개관하고 앞으로 계획을 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렇게 시범적으로 OT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 지금부터 10분 쉬고요. 그 다음에 신입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하여튼 궁금한 거 있으면 밑에 팀장님이나 저한테 바로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처음에 좀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헤매거나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지금부터 10분 지내고 진행하겠어요.